끔찍한 진실, 디아틀로프 탐사대의 운명.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디아틀로프 탐사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련 시절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속에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탐사대원들은 1959년 2월 10명이 우랄 산맥을 걸어오르던 중 비극적인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지에서 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시신들 상태는 매우 기이했습니다. 먼저 발견된 5구의 시신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속옷 차림이었고 4구는 부상의 흔적이 있었는데 두개골과 가슴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1명은 혀가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황에 옷에서 방사능까지 검출되면서 소련 정부도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 야돌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아틀로프 사건의 실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디아틀로프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추측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가설들을 모아보고 디아틀로프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아틀로프 일행이 불가청 초저주파에 노출되어 집단 발작을 일으켰다는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가청음이란 사람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청각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초저주파 대역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만약 디아틀로프 대원 중 한두 명이 예민해 이 불가청음에 반응했다면 패닉에 빠져 텐트를 부수고 도망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른 일행까지 끌고 갔다가 결국 추위에 얼어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백색 소음에 사람이 이렇게 과민 반응할 리는 없습니다. 탄악인들 사이에서도 역시 유사한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초저주파는 공사판에서도 만연한데 그런 곳에서는 사고율이 평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백색 소음 가설은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눈사태 때문에 텐트를 급하게 탈취했다는 가설입니다. 디아틀로프 일행이 텐트를 친 곳은 높은 지대의 경사면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텐트가 눈더미에 파묻힐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텐트를 뚫고 탈취했을 것입니다. 텐트 바깥에서 발견된 모닥불 흔적과 체온 유지를 위해 벗은 옷가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가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처음 많은 산악인들이 초보 같은 실수로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눈사태로는 시신들에게 가해진 심한 외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개골 골절, 가슴뼈 부러짐, 혀 잘림과 같은 부상 말입니다. 이번에는 디아틀로프 일행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찢어진 점과 시신들의 부상 정도를 볼 때 단순한 눈사태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몸싸움 와중에 텐트가 찢어지고 밖으로 나온 일부는 거친 싸움으로 사망했고 남은 대원들이 모닥불을 피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격렬한 시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서로 생명을 의지하는 동료이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한 몸싸움이라면 그렇게 잔인한 외상을 입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디아틀로프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이 가설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디아틀로프 사건이 소련 정부의 비밀 군사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이 사건이 비밀무기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극비리에 진행된 무기실험의 부작용으로 일행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로 일부 시신의 옷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이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과 일부 대원이 원자력 관련 직업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련 정부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고 현장을 3년 만에 전면 개방했다고 합니다. 음모론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셈이죠.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스위스 학자들이 특이한 슬래브 눈사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눈사태와 달리 이 슬래브 눈사태는 평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아틀로프 일행이 텐트를 친 곳 역시 그런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돌발 슬래브 눈사태가 있었다면 급작스레 텐트가 파묻히며 그들이 당황해 밖으로 뛰쳐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설들 사이에서 2020년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계속 제기됐던 가능성 중 바로 눈사태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신 상태와 주변 환경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아틀로프 사건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디아틀로프 일행의 억울한 넋이 아직도 우랄 산맥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